꽉 차 있어요, 지금. 아, 부어서 그런 겁니다. 예. 복코고요. 어쨌든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것도 귀에 안 좋다고. 왜냐면 코하고 귀하고 입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답은 이겁니다. 코를 세게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중이염이 생겼다. 정답 가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더 세게 해야지. 흥. 정답은 바로 코를 세게 푸는 습관입니다. 감기에 걸렸던 호환이는 코를 세게 풀다가 콧물이 귀로 넘어가 귀에서 염증이 생겼던 것이고, 늘 비염을 앓던 석진 씨는 코를 있는 힘껏 푸는 습관 때문에 고막이 살짝 찢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코를 세게 풀어대 그 역시 콧물이 귀로 넘어 들어가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겨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했던 것. 그런데 코를 세게 푸는 습관이 귀를 병들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사람의 귀를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가운데 부분인 고막 안쪽에서부터 달팽이관 전까지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이는 이관이라 불리는 하나의 관으로 코와 연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관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하품을 하거나 침이나 음식을 삼키는 동작을 할 때 열리면서 중이로 공기를 들여보내 중이의 안과 바깥의 기압이 같아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서 기압차로 인해 귀가 먹먹해질 때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괜찮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에 문제가 생긴다면 코와 연결되어 있는 귓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자, 우선 코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면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히는 코감기나 비염, 알레르기, 축농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 이물질과 세균이 들끓을 때 사람들은 코를 풀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코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입을 막은 채 양쪽 콧구멍을 통해 있는 힘껏 숨을 내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코를 세게 풀면 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압력이 이관을 타고 중이 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과연 그 압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코를 세게 풀 때 코에 생기는 압력은요, 이완기 혈압에 해당되는 약 80mm의 Hg의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관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이 80mm의 Hg의 압력이 고막에 전달되게 되면 고막에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압력은 대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걸까요?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코를 세게 풀 때 압력이 최대 80mm Hg를 넘어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기 주입기로 80mm Hg의 압력에 해당하는 공기를 발사시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묵직한 쇠고수를 향해 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발사! 실제 코를 풀듯 약 1, 2초 정도의 짧은 압력인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쇠고수를 힘차게 밀어내는데,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 가느다란 호수구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바람치고는 꽤 강한 압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콧속을 가정해 투명 유리관 한쪽 끝에 밀가루 반죽을 끼워놓고 반대편에 공기 주입기를 연결시켜 마치 코를 풀듯 압력을 가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유리관을 막고 있는 밀가루 반죽,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발사하자마자 순식간에 사방으로 튀는 밀가루 반죽. 초고속으로 살펴보니 퍼져나가는 면적과 양이 생각보다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코와 귀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험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를 세게 풀 때는 생각보다 엄청난 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기 등과 같이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를 세게 풀게 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을 타고 콧물 세균이 중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고 이것이 바로 급성 중이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코를 푸는 정도가 너무 셀 경우에는
심하면 고막이 파열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코를 풀 때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코를 세게 푸는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인해 급성 중이염이 생기면 귀에 물이나 고름 등 분비물이 차면서 귀가 먹먹하며 통증이 나타나고 콧물이 멈추지 않으며 38에서 39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만성 중이염으로 심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이나 턱이 아프고 많이 안 좋아요? 난청과 이명 현상이 동반할 수 있는데 또한 만성 중이염이 심한 경우엔 안면신경이 마비된다든지 염증이 귀에서 가까운 뇌로 퍼져 뇌막염이나 뇌농양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를 세게 푸는 압력으로 인해 고막이 찢어진 경우 소리가 아예 안 들릴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난청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막이 찢어져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쉬운데 바로 이때 고막이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코를 세게 풀어댄다면 엄청난 압력이 고막을 더 손상시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코를 세게 푸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이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안전하게 코를 푸는 방법은 없을까요? 콧물이 쌓여 코가 너무 꽉 막히면 코를 풀 때 압력이 높아지므로 감기나 비염, 충농증 등으로 콧물이 흐를 때는 수시로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 코를 풀 때 힘을 주어 양쪽 코를 한꺼번에 풀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한쪽 코를 막고 두세 번 나누어 코를 푼 뒤 다른 쪽 코를 풀어주는 식으로 힘을 분배해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상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기를 틀어 실내 공기를 습하게 만들면 코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드리는 또 하나의 팁, 중이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중이염은 감기나 비염, 충농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해주는 것이 기본. 그리고 귀는 함부로 푸지 말아야 하는데 부드러운 면봉으로 귀의 외부만 닦아주고 귀지 제거 시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억지로 손을 넣어 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머리를 숙이거나 귀에 따뜻한 돌을 대어 자연스럽게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젖먹이 아이의 경우 아이가 누워서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이관으로 흘러들어가기 쉬워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를 안아서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젖병이나 고무줄 꼭지를 오래 빨면 이관의 압력이 증가되어 중이염에 걸리기 쉬우므로 오래 물리지 말고 아이에게 평소 피리를 불게 하거나 자주 노래를 하게 하면 이관이 잘 열려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있는 힘껏 코를 세게 푸는 나쁜 습관,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교수님, 코를 세게 푸는 행동 말고 또 중이염을 유발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